기묘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죠. 네, 여보세요? 라무네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라무네님께서 이렇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참 기묘할 것 같기도 하면서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라무네죠. 이건 제가 진짜 어릴 때 막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겪었던 일이었는데 이게 좀 길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저는 응급실에 누워있고 가족들이 막 걱정하는 표정으로 지켜보면서 애 눈 떴다고 의사 불러오라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애가 눈을 떴으니까 뭐 어디 더 아픈 데는 없는지 검사도 하고 퇴원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했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리뼈에 금이 가 있어가지고 퇴원은 불가능하고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혼자 입원은 힘들고 엄마가 간호하려고 같이 병실에 남아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때 입원을 하고 지내다가 한 2, 3일 정도 지났을 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새벽 4시쯤 어떤 허밍음 같은 소리가,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성취박이를 부르면서 엄마가 성근을 해? 네, 그거를 엄청 조용하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가사 없이. 이상하잖아요. 새벽 3, 4시에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해서 살며시 눈을 떴는데 뭔가가 제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떠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지금 뭐지 이게? 해서 보고 있는데 어떤 한 3, 4살 정도의 여자아이? 그런 아이가 제 병실 베드가 벽에 붙어 있었고 엄마가 이제 제 옆쪽에 간호 베드 위에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제 배 위에 앉아가지고 엄마 쪽으로 다리를 내리고 다리를 흔들흔들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밖에는 간호 스테이션도 있을 거고 그 어린애가 그 새벽에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제가 그때 또 다인실이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앉아서 노래를 부른다? 너무 이상해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걔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 시선을 느꼈는지 노래도 멈추고 다리 흔들던 것도 멈추더니 고개를 천천히 제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마주쳤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걔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가위가 탁 풀려가지고 너무 놀래서 옆에서 이제 자던 엄마를 깨워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면서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병실 사람들도 다 깼고 그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저 진정시켜주면서 괜찮다고 네가 잠자리가 바뀌어서 병원이어서 악몽 꾼 거다. 괜찮다. 그렇게 진정을 시키고 그렇게 다시 그날은 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한 2, 3년이 지났고 그래서 전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어요. 걔를 다시 보지도 않았고 딱히 특별한 일도 없었고 그냥 정말 그때는 내가 악몽을 꿨구나, 개꿈이었구나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그러다가 학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어요. 학교 수학여행을 가서 여기저기 관광지도 들리고 밥도 먹고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저희가 그때 잠을 자려고 호텔로 갔어요, 숙소로. 그래서 저희 담당 교사쌤은 체크인을 하려고 가시고 보조교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고 애들끼리 장난 못 치게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주위가 신기하니까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저희 서 있는 곳에서 그렇게 좀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가지고 웅크린 자세로 있는 거예요. 무릎 세우고 그 무릎에 고개 푹 넣고 손으로 얼굴 감싸가지고 이렇게 진짜 웅크린 자세? 딱 그 자세로 있길래 제가 친구한테 야, 저기 여자애 하나 울고 있다고 부모님 잃어버린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어디에? 이러는 거예요. 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로비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얘가 못 찾는갑다 해서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저기 여자애 있잖아 그랬는데 여자인 친구가 어디에 없잖아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지 하는 순간 걔가 고개를 살며시 들더니 약간 드디어 찾았다 이런 느낌으로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훅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제가 그때 딱 생각했던 게 이 여자애가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그 여자애인 것 같은 거예요. 생긴 게 비슷했구나. 생긴 게 비슷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얼굴이나 이런 건 잘 안 보였는데 딱 느낌이 얘 걘데? 그 느낌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걔가 또 사라져버릴 것도 조금 비슷했고 뭔가 좀 무섭긴 했는데 또 그리고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지? 하면서 또 금방 잊어버렸어요. 또 친구들이랑 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당시에는 무서웠는데 또 시간 지나면 애들은 잘 까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까먹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당시에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 학교 근처여가지고 갈 때는 학교에서 걸어갔는데 올 때는 미술학원 봉고차에 저희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갖고 그날도 그거를 타고 집에 가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앞에 어떤 남자애가 앉아있더라고요. 키는 저랑 비슷했고 머리는 꽁지머리? 그래서 이제 제가 걔를 처음 그날 만났는데 애가 되게 살갑게 저한테 인사도 하고 부침성 좋게 이것저것 하면서 얼마 안 되는 그 거리 동안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버스가 터널을 지나고 나갔는데 도착한 동네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완전 비슷하진 않은데 딱 느낌이 그리스 산토리니가 한낮에 햇빛 받으면은 하얀 벽들이 햇빛에 반짝반짝거리는 약간 그런 동네 같았어요. 와 한국에 이런 데가 있나 해서 저 너무 이뻐가지고 신기하다 하고 보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딱 거기서 내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걔가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우리 내일도 같이 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새 친구를 사귀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내일 또 만나서 놀자 하고 걔가 그러면 내가 내일 널 데리러 갈게 해서 제가 좋다고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인 게 걔가 저희 집을 어떻게 알고 데리러 오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걔랑 통성명을 한 적도 없거든요.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누구다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집도 모르는데 얘는 날 데리러 오겠다 한 거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제가 그날 열이 나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당연히 못 갔어요. 그렇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제가 그 남자애를 만났으면 수요일이 약속한 날이 있고 제가 아팠고 그 다음날 목요일이 된 거죠. 그날 제가 학원에 갔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속을 못 지킨 거니까 미안하잖아요. 그 애한테.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아팠다 미안했다 얘기를 하려고 그 애를 학원에서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이상하다 하면서 얘가 나랑 그냥 학원 시간이 다른가? 아니면 뭐가 바뀌었나? 해서 선생님한테 이름은 모르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다 하면서 인상착의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애 어딨냐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그런 애는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는 우리 학원에 없어. 이 얘기를 저는 당시에 오늘은 얘가 안 왔어.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있는데 내일도 없고 그 다음날도 없고 걔는 그 뒤로 전혀 못 보게 된 거예요. 야 뭐냐? 그렇게 제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몇 살이 된 건가요? 대학생까지 성장했죠. 그래서 대학교를 일본으로 가서 친구를 사귀고 했는데 그중에 사귄 친구 중 한 명이 일본 신사딸이었어요. 신사딸? 네, 일본의 그 신사. 신사를 모시는 그런 느낌으로? 네네, 그 집이 이제 신을 대대로 모셔온 집이고 그 지역에서는 좀 큰 신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에 가까운 큰 신사를 하고 있는 집이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걔도 지금 무료 수행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이으려고. 평소엔 제가 이 얘기를 까먹고 지냈다가 딱
걔가 신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너 그날 아파서 다행이라고, 너 그날 갔으면은 그대로 행방불명이 됐을 거라고. 그게 일본에서 말하는 카미카쿠시의 일종으로 신이 데려가는 거다. 근데 신이 너만큼의 나이로 나타난 거는 그 사람이 어른으로 나타나면 애들이 어른한테는 경계를 하니까. 근데 비슷한 나이면 친구잖아요. 또래고. 그래서 경계를 안 할 거니까 걔가 그 나이대로 온 거고, 걔가 마지막에 너한테 데리러 갈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거기서 응 데리러 와도 돼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널 데려갈 그게 생긴 건데, 네가 그날에 안 갔기 때문에 걔가 너 이름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아무것도 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못 찾아서 못 데려간 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여자애는 뭐였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 여자애는 뭐야? 라고 물으니까 일본에도 신이 있으면 그 신을 모시는 동자 같은 애들이 있대요. 아, 여우신이 있으면 밑에 또 조그만 여우들 따라붙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로 걔가 그 신을 대신해서, 그 신이 남자애였으니까 그 남신을 대신해서 미리 그 남신의 뭐 신부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거를 데려가려고 찾으러 내려왔고, 거기서 네가 눈에 띄었고, 그리고 이제 네가 퇴원을 하니까 얘가 그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걔가 찾으러 다녔고, 예. 그러다가 한 번 더 만난 게 제주도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이 데리러 왔었던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왜 데리러 왔을까? 약속을 했으니까. 예. 친구가 설명해 주기로는 일본에서는 신이 어린 애들을 좋아해요. 예. 옛날에는 여자애들은 13살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니까, 근데 성인이 됐다는 거는 인간이 아닌 쪽에서의 그런 존재들에게 있어서 순수함을 잃었다. 그러한 의미로 통한대요. 그래서 아직은 순수하고 그런 깨끗하고 순백을 갖고 있는 어린애들을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3살, 5살, 7살짜리 애들이 제일 많이 행방불명이 되고, 만으로 13살을 지나면은 그런 일을 겪는 게 거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가 그때 당시의 나이가 만으로 13살 전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서 네가 선택이 되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신이 널 데리러 가겠다 얘기를 한 건데, 네가 그날 안 간 거니까, 아파서든 이제 뭐가 됐던 안 간 거니까 그렇게 카미카쿠시를 피해 간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는 스토리가 하나였고. 와, 아니 그러면 그 친구분은 네. 그게 뭔가 다 느껴졌으니까 그 얘기를 했겠네요. 사실 친구는 영감이 없어요. 예? 친구는 영감이 없는데 친구 어머니가 신기가 좀 있다 하시더라고요. 신을 모시거나 직접 무녀, 일본에서의 무당 같은 그런 거를 하시는 정도는 아닌데, 좀 이상하거나 안 좋은 게 있다라는 거는 다 느끼시고, 위험하면은 너 오늘 몸 조심해라, 뭘 조심해라 이런 거는 해주실 수 있을 정도로 영감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이 친구와 관련된 게 더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친구라기보다는 친구 아버지가 신사의 신주분이셔서 오. 아버님께서 겪은 일을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줄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일본에서 신사, 사당이라고 하면은 신을 모시는 신성한 장소, 아니면은 사람들이 좀 힘들 때 와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신성한 장소, 네. 그것도 아니면은 뭐 정말 마지막에는 악귀를 봉인하는 그런 장소들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드리고 싶었어요. 오호. 이야기는 친구의 아버님께서 신사를 청소를 하고 쓸고 계셨을 때 어떤 외국인 남자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엄청 다급하게 신사 안으로 뛰어들어왔대요. 신사는 보통 엄청 돌계단이 많은데 그거를 진짜 엄청 열심히 뛰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거를 확인하시고 이분을 다급히 받아주시면서 좀 진정을 시켜주시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안 되는 일본어 되는 일본어 막 사용하면서 아버님께 매달리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자기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이러다 나는 잡아먹힐 거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 그렇게 엄청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일단은 진정을 하시고 좀 차분히 말씀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줄은 모른다. 그래서 안으로 데려가셔서 앉혀가지고 물도 좀 드리고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어요. 근데 아버님은 영적인 능력이 없으셔요. 네. 다만 절에 있는 스님 같은 분들처럼 오랜 시간 수행을 하시면서 스님으로 치면 법력 같은 거를 쌓아오신 오. 그런 쪽에 속하신 분이시고, 친구의 어머니가 그런 끼가 있으셔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님께 도시락을 전달 드리려고 이 신사에 와가지고 그분을 얼핏 보고는 아버님께 하시는 말이, 네. 쟤는 쓸데없이 왜 갑자기 저런 걸 달고 들어오지?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혹시 뭘 봤냐 그렇게 물어보셨더니 어머님 말씀이, 저 뒤에 여우인가? 동물령 하나 큰 게 달려있는데 제가 자꾸 침을 흘리고 있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도 뭔가 이게 작은 일은 아니구나 싶어서 그분한테 가서 자세히 얘기를 물어보셨대요. 네. 그분이 원래 일본의 옛날 사극 아니면 전설 이런 걸 엄청 좋아하신 분이시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같은 데로 자주 여행을 가면서 사당, 신당, 신사 이런 데를 계속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일본에는 진짜 시골로 빠지면은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길 한가운데 이렇게 이름 모를 사당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당인데 그때는 이분들이 자기 마을이 힘드니까 뭐든 기대려고 만든 사당인 거예요. 근데 마을이 없어진다던가 뭐 사람들이 다 떠난다던가 하면은 이 사당은 그렇게 버려지잖아요. 네. 그런 사당에는 사실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분이 가다가 이런 사당에 자기가 갖고 있는 떡이라고 했나? 그런 먹을거리를 바쳤대요. 그리고 기도를 올렸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분한테 악몽이 시작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도 올리고 하고 그날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 다음날 깼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았대요. 예. 뭐지? 악몽을 꿨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되게 컨디션도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대요, 일본에서. 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계속 잠자리가 안 좋았대요. 그러면서 같이 보였던 이상 증세 하나가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자꾸 동물들 사체가 보였대요. 하루는 그냥 한 마리. 그러니까 뭐 로드킬 당했는갑다. 안 됐다.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몸이 안 좋았고 여행을 하는데 또 동물의 사체가 보였대요. 뭐 2번 정도는 내가 로드킬을 볼 수도 있지. 내가 요즘에 운이 안 좋은갑다 생각하시고 또 잤대요. 근데 또 그 다음날에 몸이 너무 안 좋대요. 기분도 안 좋대요. 요즘 왜 이러지? 하면서 또 여행을 하셨대요. 근데 그날은 사체를 2마리를 봤대요. 뭔가 자기도 찝찝하더래요. 그리고 또 그날 잠을 잤는데 그날부터는 꿈이 살살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들려주는 말이 꿈에서 뭔가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뭔가에 쫓기는 꿈을 꾼다고. 그러면서 눈에 동물 사체가 띄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이분도 느낌이 쎄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아예 일본의 이런 쪽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인터넷 조사도 해보고 신사에도 가보고 했대요. 근데 신사에 갔을 때 이분이 딱 느낀 게 신사에 오니까 뭔가가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은 신사로 도망을 갔대요. 근데 신사에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잠깐 신사에 있다가 다음은 호텔에서 자고 근데 뭔가에 쫓기는 악몽은 계속되고 그리고 동물의 사체를 보는 횟수도 계속 늘고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에 큰 신사 같은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도망쳐 온 곳이 친구네 신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머니한테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의 신사는 확실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신을 모시는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악귀를 봉인한 장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당 같은 곳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장소들은 반드시 봉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가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이 먹을 걸 바쳤고 그 동물한테는 얘가 먹이를 갖고 있구나. 얘네 먹이네. 이렇게 눈을 딱 찍혔단 거죠. 단순하게만 생각하네, 그냥. 그렇죠. 동물이니까. 얘 맛있는 거 갖고 있네? 그럼 얘가 더 맛있는 게 있겠네? 하면서 아 그럼 쟤 먹으면 되는구나 라고만 한 거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곳인 줄 모르고 음식을 바친 거죠. 그러니까 나 먹으세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령이 계속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이 령이 이 사람을 먹으려고 따라가는 길에 보이는 동물을 계속 잡아먹을 거고 그래서 동물의 사체가 이 사람 근처에 계속 있는 거고 꿈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자꾸 쫓아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분이 이 아버님께 하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 이 신사가 좀 큰 신사라고 들었다. 근데 자기가 작은 신사도 가보고 했는데 이 신사에서 한 말이 자기 힘으로는 재령이 안 된다. 큰 데를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그거를 좀 더 찾아보셨대요. 자세하게. 지역까지는 이분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냥 동물령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찾아보신 결과 일본에 이누감이라고 하는 요괴가 있대요. 예. 옛날에 강아지가 영주 딸을 납치했다고 영주가 오해해서 죽였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라는 그 전래에 나오는 요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요괴를 쫓는 퇴마의식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마의식을 준비하고 재령 준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재령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거의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아버님이 열심히 해서 재령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호텔에 가서 자려고 했대요. 근데 악몽이 또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는 그게 진짜 자기 바로 뒤까지 쫓아와서 입을 쩍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이 되자마자 신사로 와가지고 오들오들 아버님 올 때까지 계속 떨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이거 했는데 안 된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님이 그 얘기를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이게 이누가미가 아니구나 하셨대요. 그래서 당분간 그냥 신사에 내가 방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서 조금 지내면서 좀 있어라. 아무래도 그게 요괴인지 영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방을 하나 주셨대요. 당연히 그분은 신사에 있는 동안은 좀 괜찮았대요. 그래서 아버님도 계속 이게 뭔지 찾고 계속 찾았는데 사실 일본은 사당이나 신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역을 모르면은 사실 지역을 알더라도 사당에 있는 요괴나 귀신은 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심지어 지역까지 모르니까 너무 힌트가 없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걸 어떡한다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계속 걸어서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특이한 게 역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하철, 울면전차 그런 걸 탈 수 있는 곳에는 도장을 찍어주는 게 있어요. 예. 지역 역사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는지를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역을 알아내셨대요. 근데 지역을 알아낸 건 좋은데 솔직히 일본은 현으로만 쳐도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 역으로 해가지고 알았는데 거기 있는 사당을 어떻게 알아내나 고민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냥 이 지역에 관련된 미신 아니면은 전설 이런 거를 닥치는 대로 긁어 모으셨대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조금 유래된 것 중에 하나가 여우와 관련된 거였대요.
옛날에 여기에 좀 사람을 많이 해치고 계속 공격하고 그런 좀 안 좋은 큰 여우 한 마리가 살아서 자기들 닭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사람도 공격을 해서 다치고 그러다 보니 한날 마음을 먹고 이 여우를 다 화살 같은 걸로 공격을 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여우가 암여우였고 새끼를 베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여우가 자기는 그냥 새끼 때문에 배가 고파서 그랬고 사람을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공격을 한 건데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원한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그 여우를 죽인 이후로 이 마을에 계속 안 좋은 일이 더 생긴 거예요. 오.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우를 죽였는데도 마을에 이상한 일이 안 끊긴다. 이거는 여우가 아니라 뭔가 영적인 다른 거다. 그래서 그 근처에 유명한 퇴마사님을 불러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있다. 도와달라 해서 그 여우를 마을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 여우의 혼을 봉인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재빨라서. 그래서 그냥 쫓아내고 이제는 마을에서 쫓아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다. 하지만은 그들이 새끼를 뵌 여우한테 이렇게 했으니 사당이나 이런 거를 짓고 저희 위령비 하듯이 그런 거를 해라 라고 해서 만든 사당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도 죽고 그 마을은 점점 젊은 사람은 떠나고 하면서 없어지고 사당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여우는 여전히 여기가 미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마을이 없어진 거는 모르죠. 그러다가 얘가 떠돌다가 다시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돌아왔다가 잠시 들어간 사당이 여기였고 그 와중에 사람이 다가와서 떡을 바쳤고 얘는 오랜 시간 굶었으니 배는 고픈데 증오하는 사람이 왔네? 쟤 먹으면은 나는 복수도 하고 배도 채우네? 그냥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쫓아다녔던 거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알고 이거는 퇴마를 할 게 아니라 여우의 혼을 달래야 된다. 그치, 달래야지. 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무섭겠지만은 신사 밖으로 나가서 네. 일단 여우를 달래려면 여우가 와야 되는데 그 아버님의 신사는 물의 신이 너무 기운이 강해서 웬만한 것들은 진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사를 나가서 여우를 불러가지고 달래자라고 해서 근처에 공터 같은 데로 가셔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달리려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사실 너무 무서운 거죠. 자기가 신사를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나가도 되나? 괜찮나? 그 생각이 너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부적도 쓰고 해서 어떻게든 지켜주겠다. 걱정 마라. 그러니까 나가자. 어차피 이러고 있는데 해결 안 된다. 그렇게 달래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공터로 가는 거예요. 그 공터에서 여우는 왔고 자기는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거를 좀 도와달라고 어머니도 부르셨대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여우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머니가 톡톡 치면서 온다고 해서 아버님이 달래는 하라이 그런 거를 하셨대요. 처음에는 여우가 한이 너무 깊으니까 안 달래지더래요. 어머니가 보시는데 여우가 진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화를 내더래요. 네. 근데 아버님이 계속 미안하다. 인간이 잘못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이 말조차 새끼를 잃은 너의 슬픔에는 그게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서도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미안하다밖에 없다 하시면서 계속 달랬대요. 그렇게 계속 달래고 그게 거의 저녁 8시, 9시에 시작했는데 다음날 새벽 3시, 4시가 넘어가기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대요. 사실 하려면 부적 쓰고 하셔가지고 그냥 얘를 정말 억지로 퇴마를 해도 되고 정말 최악으로는 그냥 그 영혼을 아예 죽여도 소멸. 되는 그걸 해도 되지만 그냥 계속 그렇게 빌듯이 하셨대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 여우도 결국에는 나는 그냥 내 애를 지키고 싶었다. 근데 내 애를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다. 나는 그냥 아기가 있었고 그냥 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팠을 뿐인데 이렇게 아기를 잃고 죽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어머니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았대요. 어머니는. 그러더니
그래, 이제 다 끝났고 난 죽었고 너네가 그렇게 사과해 주니까 고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점점 걔가 화난 게 풀려가는 게 어머니한테 보였대요. 그렇게 아버님이 조금 더 계속 미안하다 하고 어머니도 마지막에 같이 정말 미안하다는 듯이 허리를 90도로 진짜 엄청 숙이셨대요. 그걸 끝으로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대요. 오. 어머니가 보기에도 뭐가 없고 아버님도 얘 같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좋은 의도로 하신 건 알겠지만 일본은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 여행을 할 때는 함부로 뭔가를 올리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셔라.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것은 인간이 판단할 건 아니다. 그냥 신사든 사단이든 사람이 관리하는 신사를 제외하고는 모르는 척 지나가라. 그게 제일 좋다. 라고 하시면서 당분간은 일본 쪽으로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거다. 일단은 너는 한번 동물에게 표적이 되었던 사람이고 동물이 너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동물들을 죽여서 먹어왔기 때문에 그 피냄새가 너한테 배어 있어서 너는 지나가는 것만으로 동물영 같은 거에 표적이 될 수는 있으니 당분간은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오. 그리고 그분도 그거를 이해하고 그날 하루만 더 신사에서 묵고 바로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일본을 떠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5년 정도 안 들어오시다가 네. 한 5년 지나서 들어와가지고 오랜만에 아버님께 와서 인사드리면서 그때 고마웠다. 그 이후로 그런 일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동물이 죽어간 걸 알아서 자기도 버려진 유기견인데 주인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던 아이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다 이쁘게 앞으로도 그렇게 동물 사랑으로 키우겠다. 그날 고마웠다 하시면서 가셨대요. 이야. 잘 해결됐다 그래도. 네. 근데 이거 되게 지금 괜찮은 말이었던 게 뭐냐면 일본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괜히 그런 신사 같은 데 가서 막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괜히 그거 그쵸.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그거. 네, 정말 이게 유명한 신사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름 모를 신사 혹은 길에 그냥 보이는 사당 이런 데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서 영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웬만하면 저는 그래서 길 가다가 사당이 조금씩 보여요. 어떤 지역이든. 되게 잘 관리되어 보이는 사당도 있고 엄청 폐허 같은 사당도 있는데 저는 일단 사람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악귀를 봉인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거기다가 말도 없이. 그쵸. 야 이거 완전 랜덤 박스네. 특히 사당 쪽은 완전 랜덤 박스고 신사도 좀 랜덤 박스인 경우가 있어요. 신사 같은 경우에는 신이 있다고 일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악귀를 봉인하기에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악귀를 그냥 봉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유명한 신사였나 절 하나 중에 하나가 일본의 저주 인형 같은 거를 봉인한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곳들이 신사나 사당 쪽에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정말 여기는 신이 무조건 있고 사람들이 신주들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그런 곳이 아니면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당 관련된 다른 얘기가 더 있는데 제가 이 친구네 집에서 1박 2일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친구네 집까지 가서 낮 동안 놀고 같이 저녁을 먹고 저녁에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 우리 신사에 가볼래? 이렇게. 근데 저는 좋아가지고 좋다고 신사 가보자 하고 이제 신사로 가는데 친구가 도중에 우리 신사 가기 전에 그 뒤쪽에 조그마한 사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먼저 가도 되냐고.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 그럼 거기 먼저 가자 그 얘기를 하고 그 사당으로 갔어요. 근데 그 사당이 산이라고 하기에도 엄청 애매한 높이에 아파트 1층에서 1층 반? 높아봤자 2층 정도의 높이에 있는 사당이었어요. 네. 근데 그 높이로 올라가는데 제가 심장이 엄청 두근거리고 되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약간 느낌이 딱 사당 앞에 도착했을 때 유튜브에 늑대를 정면으로 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위압감이.
네, 그랬을 때 느껴지는 그게 딱 느껴져서 제가 그 사당에 도착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상하잖아요. 아까까지 나랑 잘 떠들던 애가 왜 말을 안 하지? 그러면서 얘가 말을 거는데 그래도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애도 눈치가 보이면서 점점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눈짓과 손짓으로 빨리 내려가자, 조용히 하고 빨리 내려가자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걔네 신사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5분 정도를 걸어서 걔네 신사가 있는 거기에 도착을 해서, 토리라고 하는 일본 신사에 가면 빨간색 돌기둥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거를 지나고 나서 제가 너 거기 밤에는 절대 혼자 가지 말라고, 거기 좀 아닌 것 같다, 혼자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친구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혼자 가지 말라? 이거니까.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제가 거기 들어있는 거 짐승이라고, 여우 같은 거다. 근데 옛날에는 여우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하지 않잖아요. 다 야생 여우잖아요. 그쵸. 근데 짐승의 습성을 생각해보면 짐승들은 사람처럼 선악을 구분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배가 고프면은 사냥을 하고 공격을 하고, 배가 부르면은 뭐 잠을 자거나 아니면 갖고 놀거나, 그쵸. 이게 다니까 어떤 쪽이든 사람한테는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위험하니까 최대한 거기는 피하고, 특히 밤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걔네 신사를 쫙 돌고 집에 왔어요. 예. 그렇게 다음날 저는 집으로 가고, 얘 입장에서는 궁금하니까 그거를 어머니께 물어봤대요. 그 사당이 걔네 외가에서 대대로 관리해오던 사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가 어머니한테 우리 그 사당 혹시 뭐 있냐고, 여우 같은 거라도 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너 그거 여우 사당인 건 어떻게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엄청 소름 돋았다고. 얘기를 안 해줬는데 딱히. 네. 친구한테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그냥 조그마한 사당이고 우리 집이 관리하고 있어 했으니까 친구는 당연히 그 사당도 신사와 관련된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신사는 물의 신을 모시는 신사였고, 사당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외가에서 따로 관리를 해오던 사당일 뿐이었던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무늘님이 분명히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감이 엄청 뛰어나신 분 같기도 해요. 저도 몰랐는데 예. 제가 어릴 때는 몇 번 더 이상한 것들을 봤어요. 뭘 봤어요? 예를 들어 지역은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가족여행을 갔다가 어떤 절에 갔는데 그 절에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사람이 너무 빽빽히 있으니까 제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특이했던 게 어떤 사람들은 캐주얼 평상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얗게 입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하얀 색깔 약간 모자 비슷한 걸 쓰시고, 밑으로는 제사 지낼 때 입는 새하얀 옷 같은 거 입고, 그 두 형체들이 섞여가지고 진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못 견디겠어서 엄마한테 나 여기 못 있겠다고, 토할 것 같다, 빨리 가자 해서 빠져나온 적이 있는데, 그날이 알고 보니까 백중절이라고 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귀신들이 가족들 만나러 나오는 날. 거기가 절이니까 안 좋은 악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절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위에. 그런 거 관련된 영가들이 아니었을까. 야. 그렇게도 보고 학교에서도 보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이상해서 무당분한테 몇 번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얘기를 하니까, 무당분들이 너는 신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데 다행인 거는 신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신기가 어느 정도 있을 뿐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살짝씩 볼 수는 있다. 그 대신 신을 받아서 남을 돕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딱 명확히 말을 했네요. 네. 이런 분들이 예술 쪽을 하실 텐데. 저는 마케터입니다. 아, 예. 하지만 조향도 함께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쪽으로 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신기해서 직업을 무당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마케터라는 직업 자체가 신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다. 오.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감이 있어야 예. 풀어나갈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너는 신기를 풀어낼 수 있는 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라무네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오늘 라무네님 너무너무 미스테리하고 섬뜩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동물령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일본에 있는 신사나 혹은 사당을 지나다니실 때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절대로 함부로 기도도 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물건을 음식을 올리거나 이러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뭐가 있을지 모른대요. 랜덤박스예요 완전.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와주셨을지는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백무님 오랜만에 뵙네요. 아유, 정말 오랜만이네요. 많이 바쁘셨죠? 좀 바빴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귀중님들께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시잖아요. 그죠? 아유, 제가 돌비님 덕분에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에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돌비님 방송 때문에. 진짜요? 예, 근데 정확한 건 안 나올 건데 제일 끝에 이야기 다 하고 어떤 일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볼 수가 없겠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백묵입니다. 제 지난 악마 이야기 중에 어느 날 저한테 황색 빛의 구체가 나타났고 맞아요. 그 구체가 안내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를 올리면서 지낸 시기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 구체가 사라진 마지막 기도터에서 만난 사람과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악마 사건이 한참 진행 중인 당시에 같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모인 분들이랑 만든 단톡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단톡방에 제가 기도를 가는 곳마다 위치를 올렸거든요. 제 의도는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 찾아서 뒤수수 좀 해달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제 목적과 다르게 위치를 찍으면 그걸 본 분들 중 그 위치 근처에 지인이 계셨던 분들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근처에 아는 분 계신다. 그분한테 배움도 받고 도움 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 받고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기도를 드리고 다녔죠. 그날도 구체가 또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하길래 따라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구체가 거의 하루 종일 이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강원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른 아침에 출발해서 해가 거의 넘어가기 전에 경남의 한 산 아래에 도착하게 됐어요. 산 아래 도착을 한 다음에 위치를 단톡방에 올리고 흡연이 가능한 곳에서 흡연을 하면서 누군가 연락을 주시려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흡연이 마칠 때까지 아무도 연락이 없길래 예. 여기는 없나 보네 하고 그 구체한테 가자 하고 그 구체가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그렇게 한 30분 남짓 올라갔을 쯤인데 그때부터 산 위쪽에서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더라고요. 한 명이 뭐라 하면 그 뒤에 몇 명이 또 뭐라 하더라고요. 그냥 뭐 사람이 있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따라 올라갔죠. 근데 올라갈수록 점점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말소리가 아니고 뭔가 되게 익숙한 음절의 노래 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거부감이 계속 몰려들더라고요. 그래도 이것도 시험인가 싶어가지고 버티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그 선택을 엄청나게 후회를 하게 됐어요. 조금 더 올라간 시점에 정확하게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한 명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그 뒤로 여러 명이 어이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진짜 제 목은 하나하나에 막 바늘이 다 박히는 듯한 고통이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 목에는 누가 칼을 갖다 대는 듯한 살기가 막 느껴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공포까지 막 몰아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당시에. 근데 참 야속하게도 그 구체는 계속 따라오라는 것 마냥 계속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재촉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게. 속은 건가, 죽는 건가, 시험인가. 그렇게 막 오만 생각이 드는데도 이 구체는 빨리 따라오라고 하듯이 빛을 조금씩 밝혀냈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하더라고요. 한참 원망스럽게 그 구체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다가 오기가 들기 시작했고, 그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부딪혀보자 생각하고 온 힘을 쥐어짜내면서 거의 기어가듯이 올라갔어요. 진짜 한 보 한 보가 거의 몇 분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진짜 정신이 막 놓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올라갔죠. 속으로는 이제 악마 그 새끼가 속아나. 아닌데 애초에 죽였으면 벌써 죽였을 건데 뭐 이런 개고생을 시켜가면서 이런 짓을 하나 하면서 그래 뭔지는 보고 당하자라는 생각으로 완전 악으로 버티면서 올라갔어요. 이제 얼마나 지났을까 조금 더 위쪽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빛 앞에서 여러 명이 원을 빙글빙글 도는 실루엣이 보여요. 그리고 그 원을 돌면서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한 명이 서서 절을 올리는, 기도를 올리는 듯한 실루엣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 빙글빙글 돌며 상류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고요. 그 귀신들 중앙에서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진짜 사람인 걸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절 안내하던 구체는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서 멈춰서는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기서 기도를 하라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을 도와주라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도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일단 진정 좀 하자 생각을 해서 올라가던 걸 잠시 멈추고 상황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구체가 밝게 빛내면서 어서 오라는 듯이 재촉하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 어째 되겠지라는 생각에 일단 단톡방에 다시 제 위치를 찍어 눌린 다음에 제가 짧게 문제 생김이라고 글을 남겼어요. 예.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 있는 쪽으로 몸을 움직였죠. 정말 극도의 경계를 하면서 그 사람이 거의 정확히 형체가 보이는 지점까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인기척을 느꼈는지 기도하는 걸 멈추고 제 쪽으로 쳐다보려고 몸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화경이 확 펼쳐지더라고요. 바닥에 몸이 축 늘어져서 누워있는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있었고요. 그 남자의 몸을 막 흔들면서 완전 발버둥 치면서 남자아이의 이름인 듯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제발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우리 누구누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여기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오열을 한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오열하시다가 갑자기 울음을 뜩 그치시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리고는 여자분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다가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의 얼굴도 그렇고 교복을 입고 있는 그 남자아이 같았는데 남자아이의 얼굴도 그렇고 검정 색깔로 칠한 건지 모자이크가 된 건지 아니면 뻥 뚫린 건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얼굴을. 근데 그 여자분이 저랑 눈을 마주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받았거든요. 이 느낌을 좀 설명하자면 혼자서 드라마든 영화든 보고 있다가 화면 속에 있던 배우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 거의 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한참을 쳐다보다가 여자분이 갑자기 저한테 확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멱살 잡으면서 왜 모르는 척 하냐고, 우리 땡땡이 좀 살려달라 하지 않았냐고, 도와달라 하지 않았냐고, 왜 모르는 척 하냐면서 소리를 확 지른과 동시에 제가 깨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깬과 동시에 상태가 너무 비몽사몽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한테 부축을 당한 건지 아니면 질질 끌려서인지 이동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점점 정신이 차려졌고 어느 정도 거의 정신이 돌아왔을 동시에 갑자기 제 양다리에서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부축하고 있는 누군가를 세게 뿌리치고 악소리 지르면서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었죠. 한참을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다가와서는 엄청 어눌한 말투로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는데
늦은 밤 이게 산속이다 보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분명 사람 같은데 동시에 엄청나게 뭔가 악한 기기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제가 누구냐고 당신 뭐냐고 팔을 막 휘저으면서 발악하니까 그 남자분이 선생님 진정 좀 하세요. 저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진정 좀 하세요 하는데 이때 제가 뭔가 여지껏 제가 살아오면서 눌리고 있었던 울분이 터진 건지 아니면 이 앞에 있던 이 존재에 대해서 뭔가 강한 거부감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헛소리 하지 말라고 너 사람 아니지 이러면서 너 뭐야 이러면서 더 엄청 세게 발버둥을 쳤어요. 완전 발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도 저 사람이라고 진정 좀 하시라고 서로 실갱이를 벌이다가 그때 딱 아래쪽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 그러기 상태가 되었고 그 남자분이 산 아래 쪽으로 휴대폰 플래시인지 랜턴인지 불을 깜빡깜빡하면서 여기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그때 기절을 했거든요. 눈을 뜨니까 응급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뒤척이는데 제 옆에 제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제가 정신 차리는 걸 보시고는 제 이름 부르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잠시 얼타다가 정신 차리고 어머니한테 진정해라 하니까 어머니도 진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왜 여기 있고 그리고 나 도와주신 분 어디 가셨냐 물어보니까 네가 오후 늦게 내한테 위치 하나 보내고 이게 뭐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다가 한참 있다가 또 위치 보내면서 문제 생김이라고 안 보냈냐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그리 했는데 안 받아갖고 걱정돼서 네가 찍어준 위치로 출발을 했고 오는 도중에 병원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여기로 온 거라고. 그리고 그분은 면회가 아직까지도 1인밖에 안 되니까 내가 오니까 가셨다고. 연락처는 다 받아놨다. 나중에 꼭 살해해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고 어머니를 다시 돌려보냈고요. 저는 분명히 단톡방에 위치를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한테 보냈다는 이해가 안 돼서 제 폰을 뒤져보니까 진짜 어머니한테 보냈더라고요. 당시 뭔가에 홀렸는가 봐요. 근데 일단 그때 당시 이제 몸이 너무 안 좋고 이래가지고 금방 눈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다행히 인대가 좀 늘어나고 큰 타박상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움직이거나 그렇게 큰 거동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바로 퇴원을 했고 점심쯤 되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분 연락처로 연락을 했죠. 근데 웬 할머니가 누구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족이 대신 받았겠거니 해서 저 어제 밤에 산에서 똘비님한테 도움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할머니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뭐 살해라도 하려고 하시는데 말투가 너무 차갑고 투명스럽더라고요. 좀 욱하긴 해도 원래 말투가 그러신가 보다 하고 참고 네네 너무 감사해서 직접 뵙고 살해 좀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이 돈 맞나? 이러더라고요. 얼마 줄 건데 한 1억 줄 거야?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조상이 도왔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필요 없어 하시더라고요. 순간 화가 너무 확 치밀어 오르는데 그래도 참았죠. 은인의 가족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누그러뜨리고 아니 어머님 그러면 똘비님한테 전화상으로라도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다. 똘비님 좀 바꿔주실 수 있냐 이러니까 할머니가 너도 그 시간에 거기 간 거 보니까 무당인가 본데 그럼 봤을 거 아니야. 걔가 정상이 아닌 거. 상황 정리가 안 돼? 그냥 넘어가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이제는 은인의 가족이고 나버리고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거는데 전화가 바로 꺼져 있더라고요. 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삭히기 위해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는데 참 야속하게도 그 구체가 또 나타나서는 가자고 하듯이 또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까 또 어제 거기에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오겠지 똘비씨. 그러면 감사하다 인사하고 그 집 가서 그 할머니 얼굴이나 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며칠을 기도를 올리는데 마지막 날까지 똘비씨 안 오더라고요. 인연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곳을 뜨면서 똘비씨한테 문자를 하나 남겼어요. 저 산에서 도움 받았던 사람입니다. 연락이 안 되셔갖고 문자로 남기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그날 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무례한 행동에 정말 죄송하다고. 너무나도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어가지고 진짜 큰 실례를 범했다. 진짜 죄송하다고. 사례를 표할 의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셔라. 정말 감사하다 하고 그렇게 보내놓고 시간이 지나서 악마 사건이 해결되고 취참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한 3주? 한 달 전쯤에 그 똘비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일단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받자마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똘비씨 안녕하세요. 드디어 연락이 된다고 하니까 여전히 어눌한 말투로 저 기억하시나 보네요. 해서 당연히 기억하죠. 똘비씨 아니었으면 크게 잘못될 뻔했는데 당연히 기억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똘비씨가 그럼 하면서 말을 흘리시더라고요. 돈을 말씀하시려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제가 바로 말을 했죠. 안 그래도 사례를 좀 해드렸어야 됐는데 어머님이신지 할머님이신지 너무 매몰차게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뒤로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찝찝해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괜찮으시면 약속하게라도 좀 사례 좀 해드리고 싶다. 괜찮으시냐 물어보니까 그것보다 지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좀 와줄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 딱히 일도 없었고 그 사람한테 보였던 화경도 있었고 만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알겠다 하고 어디서 볼까요 물어보니까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 기도했던 곳에서. 자기는 지금 거기로 가고 있고 그곳으로 올 수 있냐 그러길래 알겠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가려면 시간 좀 걸린다. 괜찮으시냐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출발을 했고 가는 길에 제 무당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이전에 이 똘비씨를 만났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보기로 했는데 느낌이 솔직히 좀 안 좋다. 같이 좀 가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하셔가지고 가는 길에 선생님 댁이 있어가지고요. 선생님을 픽업한 후에 그 산 아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차에 좀 있어달라 하고 여러 비방들이랑 무구들 챙기고 그 기도터로 혼자 올라갔어요. 도착을 하기 전부터 여전히 그 상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도착해서 보니까 여전히 똘비씨 주위로 귀신들이 강강수월래 하듯이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좀 자세하게 봤는데 귀신들 각 손에 뭔가가 씌워져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까 하나는 뱀을 쥐고 있고 하나는 가시넝쿨, 하나는 목이 늘어난 개 머리,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뱀, 마지막 하나는 늘어난 자신의 팔로 그 똘비씨의 손, 다리, 목, 가슴, 머리를 물고 있었고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그 상태로 똘비씨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휘감으면서 옥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가 뭐고 저것들부터 일단 쳐내보자 생각해서 신장칼을 꺼내려는 순간 저한테 남아 계신다는 그 한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을 제가 앞으로는 할짓이라 할게요. 그분이 하지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하시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이제 신장칼을 쥐어든 채 똘비씨 근처로 갖고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똘비씨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꽉 쥐어잡고는 막 울면서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시냐, 무슨 문제시냐 물어보는데 그저 제발 자기 좀 살려달래요. 그래서 일단 진정 좀 하시라면서 제가 다그치듯이 말하니까 진정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자기는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면서 자신이 사람을 죽였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다시 그분이 한참을 흐느끼시다가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직접적인 해를 가해서 죽인 건 아니고 자신의 괴롭힘으로 인해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가 있었대요. 학창 시절 소위 말하는 일진 그런 거가 있죠. 네. 자신한테도 고정 타겟이 있었고 정말 수많은 가혹 행위를 했대요. 그 순간 제가 봤던 화경의 장면이 떠올랐고 그러면 제가 봤던 그 모자지간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명을 달리한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이어가는 게 어느 날 그 친구의 어머님이 자신을 직접 찾아까지 왔대요.
그래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똘비 앞에서 싹싹 빌면서 제발 우리 아들 좀 그만 괴롭혀 달라고 아주머니가 뭐든지 하겠다고 애원하고 빌었대요. 근데 이 똘비는 보란듯이 더욱더 괴롭혔대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친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똘비는 학교에서 퇴학도 당하고 법적 처분까지도 받았대요. 그 일 이후에 많은 반성도 했다 하고 자숙하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쉬는 날이었는데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베란다에서 나가보니까 1층 아래에서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고개를 내밀어서 위를 쳐다보는데 그 순간 그 친구의 어머니랑 똘비랑 눈이 마주쳤대. 그 친구 어머니가 똘비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떨어지더래요, 아래로. 그렇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고 그때부터 똘비한테는 지옥이 시작됐대요. 이제 이게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서인지 그날 이후로 날이 지날수록 이제 천천히 보이면 안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뭐 가해들도 많이 눌리고 환청들도 들리고 그리고 몸에는 이유 없는 상처들도 생기고 사고도 많이 생기면서 병도 생기고요. 하루하루가 말라가고 있었고 심지어 어느 날은 출근하는 도중에 자동차 전용 도로였는데 중앙선에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사망사고까지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4년가량 교도소도 다녀왔대요. 근데 또 옥살이 도중에 어머니가 암으로 인해가지고 세상을 떠나셨다 하셨고 그로 인해서인지 아버지가 정신적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지 폐인이 되셨대요. 어떻게든 참고 시간을 보내면서 출소를 하고 또 이리저리 일을 하면서 버텼대요. 그리고 어느 날 그날도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안에서 여동생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눈이 돌아가서 여동생을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대요. 급히 떼어내고 신고를 하고 정리를 했지만 여동생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똘비도 완전 무너졌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매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살아남더래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선택들마저도 포기하고 어찌 사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지내다가 지금 무당분을 만났대요. 그리고 그분이 저랑 통화를 했던 그 할머니셨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나가는 길에 자신을 잡더니 대뜸 똘비의 과거를 말하면서 용서받고 싶고 잘못을 빌고 싶다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떠나간 네 가족들도 좋은 곳 간다면서 그래서 여지껏 그분 밑에서 지내고 있었단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그분한테 계속 도움을 받으셔야지 왜 저한테 살려달라 그러냐. 그리고 무당이 아니다 저는 말씀드리니까 똘비씨가 당신 무당 아니냐면서 그럼 왜 제 어머니가 꿈속에 계속 나오셔갖고 당신한테 도움 받아라고 하냐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준비해간 돈을 건네드리면서 전 해드릴 게 이 정도 밖이다. 그리고 제가 만약 무당이었다 할지언정 당신의 사정을 듣고 나서 그걸 도와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저도 그렇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닙니다. 예. 뭘 받을 거 받으셔라. 죽고 싶으면 더욱 노력해라고. 당신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진실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 해도 당신한테 도움 드리기는 힘들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런 능력조차 없다. 그저 귀신 좀 보고 그냥 기도나 드리러 다니는 사람이다 말씀드리니까 똘비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더라고요. 근데 또 그 할저씨가 도와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헛소리냐. 저 사람 만약에 도와줘서 내 모든 업이 씻겨지고 일확천금을 얻는다 할지언정 난 그 짓은 못한다. 말씀드리니까 할저씨가 이 어리석인 거사 저 아이를 도와주라는 게 아니고 저 아이로 인해 명을 달리한 저 불쌍한 모자를 도와주라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5 귀신이 어느샌가 7으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화경에서 봤던 모자 2이가 그 5 사이에 들어가면서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똘비가 누구랑 그렇게 대화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닥치고 있어봐요 이랬어요. 진짜 그냥 딱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게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똘비도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이제 저는 다시 이제 그 할저씨랑 대화를 하는데 할저씨 말씀으로는 이미 저 모자들은 원이 다 풀렸다. 근데 저 아이의 그러니까 저 똘비한테 은인인 척 다가간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묶여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 딱한 모자를 위해서 도와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누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혹시 할머니냐 물어보니까 맞대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할저씨한테 일단 알겠다 하고 이제 똘비한테 지금 당신 무당분 올라온단다. 잠시 기다립시다 하고 서로 이제 침묵한 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70대는 좋게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오셔서는 저희를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네 혹시 저번에 나랑 통화한 그 사람인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하니까 따라오래요.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자기 집으로 갈 거래요. 가서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저는 알겠다. 근데 저랑 같이 온 사람이 있다. 그분도 같이 가겠다고. 내가 무슨 일 있을 줄 알고 당신 믿고 가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혹시 그 밑에 차에 있던 그 할미 말하냐고. 그러시길래 맞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같이 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그 할머니 댁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분이 이제 차를 준비해 오겠다면서 잠시 앉아 있으라 하더라고요. 부엌에서 한참을 있다가 쟁반에 차를 올려서 가져오는데 그 위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쟁반을 탁자에 딱 내려놓는 순간 선생님이랑 저랑 뒤로 거의 넘어지듯이 후다닥 몸을 빼버렸어요. 찻잔들 옆으로 큰 식칼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식칼을 잡으시고는 만지작 하면서 너희한테 해야 할 생각 없다 앉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고 그거 내려놔라고 큰 소리 치니까 그 할머니가 더 큰 소리로 앉으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앉았어요. 할머니는 이제 다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칼만 만지작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꺼내시는 게 저랑 이제 선생님을 번갈아 보시면서 자네들은 자식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는가 이래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랑 선생님은 맞다고 대답을 했고 할머니는 이제 저희 대답에 말씀을 꺼내시는 게 자네들은 배를 아파 낳아야지만 진짜 자식인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으로 낳아도 진짜 자식이지요. 그래서 저 여인의 어머니 되십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선생님한테 자네도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구만 이라면서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침묵이 흘렀고 다시 할머니가 말씀을 꺼내시는데 나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있었고 새돌이 되기 전에 하늘로 갔다고.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이 원망스러웠는데 그 모든 아픔을 씻어줄 아이가 찾아왔고 나는 가슴으로 낳게 되었다고. 첫째 목까지 합쳐가지고 진짜 이 이상으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애지중지 키웠는데 도대체 이 박복한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핏줄도 이어지지 않는 내 아이가 20이 넘어가니까 나랑 같은 길을 가야 된다 하더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고 거부하려 했지만 어쩔 수 없더라. 그래도 또다시 행복하게 살았다고 어떻게든. 그런 정말 모진 인생 참았는데 저 악마 같은 놈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고 끝이 났다고. 그러니 내가 쟤를 살려야 될까 죽여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런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한참 침묵의 시간이 흐르다가 또 할머니가 입을 떼시더라고요. 자네들이 도와주려는 게 누구인가 물어보는데 그와 동시에 할저씨가 갑자기 나오셔가지고는 할머니한테 네 뭐 하자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깔깔깔깔 박장대소를 하세요. 제자도 아닌 아이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한낱 조상신이고 잡기이고 호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 계시면 저 애한테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않냐고. 당신이야말로 뭐 하자는 겁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저씨가 내가 저 딱한 모자 도와줘라 했다고. 자네도 그만하시게나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할머니가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그럼 내가 숙제를 내주겠다. 저기 있는 내 딸이랑 손주 벌 받지 않고 끝내게 해준다면 나도 저 그만 놔주겠다 하시길래 할저씨가 알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해야 되겠다. 그냥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이 똘비를 도와준다라기보다는 진짜 그 모자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가 똘비 데려가겠다 하니까 데려가라고. 그 어떤 허튼 짓도 안 통할 거라고. 나도 이제 남은 여생 벌 받고 마지막에는 좋은 길 갈 수 있게 어찌 한번 잘 풀어보시게나 하면서 나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선생님과 똘비는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해결을 보려 했고요. 이 과정까지 전부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해결하는 과정은 전부 스킵을 했고요. 그렇게 해결을 했죠. 힘들게, 정말 힘들게 해결했어요. 제가 아마 돌비님한테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들을 불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오고 이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좀 힘들다. 그렇게 어쨌든 힘들게 해결을 한 후에 다시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어디에 모셨고 거기 계시는 분이 지켜주기로 했다고. 대신 벌은 안 받겠지만 그분 밑에서 벌 같은 일을 좀 해야 된다고. 그것까지는 이해해라 말씀드리니까 그래 이미 왔다 갔다고 내한테. 그래서 걔들이 또 참 넉살이 좋은 건지 속이 깊은 건지 나보다 그만 놓아주고 용서해주라더라. 그래서 내가 약속대로 현생에서는 놔주겠다고. 근데 내가 죽고 나서는 나도 모른다. 너희도 알다시피 죽고 나면 모든 걸 잊어버리고 살아생전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원이 한이 되고 그 한이 악이 돼서 마가 될 거라고. 그때 내가 다시 똘비를 찾아가게 돼서 무슨 짓을 할 때는 그때는 나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똘비를 쳐다보면서 너는 내가 죽기 전에 내 이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빌고 빌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똘비랑은 더 이상 연이 이어지기 싫어가지고 서로 그만 연락합시다라고 딱 못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면서 각자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일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악마 사건 도중에 진 빚은 다 갚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는 더욱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되네요. 그래도 해결돼가지고. 근데 이거 정말 해결하면서 너무 찝찝해서 도와줘야 되나 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제가 정말 진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샌데님. 샌데님? 예. 샌데? 제가 이걸 해결하는 도중에 정말 심하게 걸려서 제가 절벽에서 떨어질 뻔해서 죽을 뻔했거든요. 걸려가지고. 근데 홀렸을 때 깼을 때 진짜 이것 때문에 깼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깨지는데 홀린 걸 알면서도 안 깨지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깼어요. 저도. 신이시여. 고무신이시여. 검정 고무신이요. 바둑의 고무신이시여.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저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한데 너무 웃기기도 하면서도 정말 고맙더라고요. 정말. 야, 센데 이거. 어쨌든 이 이야기를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야, 샌데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난으로 뭐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드립으로. 하지만 그렇죠. 그 안에 샌데님의 긍정적인 기운이 녹아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홀렸을 때도 이게 제가 뭔가 죽겠거니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정말 생뚱맞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생뚱맞게. 그래서 제가 막 읊으면서 웃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깼고 살아남았죠.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금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따로 전달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백묵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참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점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쵸. 정말 그거 하나로 버텼어요. 나는 저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저 모자 도와주는 거.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변명하면서 버텼어요. 솔직히. 그 모자 도와주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신 거고, 뭐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도 어찌됐건 백목님께서 누군가를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뭔가 좀 마음의 짐이 내려졌다면 그걸로 된 거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일이라서 너무 조금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면서도. 그래도 오늘 백묵님께서 잘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바둑이 고무신이시여, 이거는 생각날 때마다 저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샌데. 네, 샌데님이 마지막에도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과정 자체가 되게 길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병무님이 위험한 상황에서 샌데님의 그 주문이 효력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뭔가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냥 뿜어내서 이겨냈었던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신이시여, 바둑이 고문 신이시여, 금전 고문 신이시여, 이걸 또 외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오늘 이야기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